안녕하세요. 혹시 세상이랑 나만 딱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이게 사실 꽤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고립감의 원인이 대체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게 어렵지? 왜 대화는 맨날 겉도는 느낌일까? 하고 말이죠.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니 아직은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문제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나는 좀 내성적이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 다시 나서는 것 그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고립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 이 어색함,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더 큰 변화 때문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여기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감정이 절대로 여러분 개인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룰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길래요? 이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진단을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더 이상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최고였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과거 지식의 시대에는요, 누가 더 많은 걸 아느냐가 중요했어요. 전문가한테 배워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힘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 AI, 정보는 그냥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 보다 그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낼 것인가, 바로 이 방법을 배우는 교육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지금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회 교육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교과서 지식이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지,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보는 너무 많죠? 문제는 이 새로운 시대라는 바다를 헤쳐나갈 인간관계 항해법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그 항해법, 그 핵심 도구는 대체 뭘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답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말, 그리고 그 말의 질량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말의 질량이라니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쉽게 말해서 내 말이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딱 가닿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 생기는 그 묵직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의미와 에너지가 꽉 찬 말이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질량이 낮은 말,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이기적인 말들은 결국 오해를 낳고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아버려요. 상대를 무시당한 기분이 들게 만들죠. 하지만 질량이 높은 말은 어때요?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이해와 연결이라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느끼게 만들죠. 이게 어디 회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친구, 연인 사이에서도 모든 관계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하면 내 말의 질량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해요. 그게 바로 내공을 쌓는 겁니다. 물론 무협지에서처럼 장풍 쏘고 그런 힘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공은 우리 내면의 깊이, 우리 영혼의 단단함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질량 높은 말을 만들어내는 진짜 엔진이 되는 셈이죠. 그럼 그 내공, 대체 어떻게 쌓는 걸까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이해를 위한 공부예요. 그냥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이 돌아가는 근본 원리를 깨치려는 공부죠. 둘째는 이해를 위한 경청입니다.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계속하다 보면 내면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내공이 단단하게 쌓이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안에 힘을 차곡차곡 쌓고 내 말의 질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놀라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정한 존중을 받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이나 연인 관계도 좋아지겠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회 속에서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내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내 안을 바꿨을 뿐인데 바깥 세상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질량 높은 말을 하면 좋은 대우를 받고 존중받게 됩니다. 결국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받는 대우를 결정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말이라는 것. 모든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은 결국 우리 소통의 질을 높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의 말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나요? 아니면 끌어당기고 있나요? 내 말에는 과연 어떤 힘이 담겨 있을까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